하세요.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치과 의사 이수진 올해 46세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치과를 개원한 지 15년째입니다. 그리고 그 진료실에서 58세 환자를 만났습니다. 진료대 위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 올해 46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수진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원한 지 15년째입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 재현이는 4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저는 42세, 남편은 45세였습니다. 암단을 받고 1년을 버텼습니다. 결혼 18년 그렇게 끝났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치과에 매진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요. 아침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하루 평균 20명의 환자를 봅니다. 테일링 충치 치료, 신경 치료, 임플란트. 1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딸 하나가 있습니다. 지은이 24세 대학원생입니다. 지은이는 기숙사에서 살고 저는 혼자 삽니다. 강남 아파트 32평 남편과 함께 살던 지입니다.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46세 치과 의사, 과부, 엄마,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사랑 같은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집에 가고 잠을 자고 그게 제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만난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나이와 관계를 넘어선 진짜 사랑을 전해드리는 황혼 인연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시작된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9시 치과문을 열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먼저 와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점검하고 기구를 소독하고 환자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케일링 예약이었습니다. 진료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환자가 누웠습니다. 의자가 천천히 뒤로 젖혀졌습니다. 조명을 켰습니다. 환자 얼굴에 밝은 빛이 쏟아졌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환자 입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세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환자가 입을 벌렸습니다. 입안이 환히 보였습니다. 지하 잇몸 혀 가장 은밀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케일링 기구로 치석을 제거했습니다. 날카로운 끝으로 치아와 잇몸 사이를 긁어냈습니다. 환자가 움찔했습니다. 아프면 손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15분 작업이었습니다. 다음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충치 치료였습니다. 마취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긴 주사 바늘 따끔할 거예요. 잠깐만 참으세요. 잇몸에 바늘을 찔렀습니다. 환자가 움찔했습니다. 마취액을 천천히 주입했습니다. 잇몸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5분 기다렸습니다. 마취가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드릴을 켰습니다. 윙거리는 소리. 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소리입니다. 충치 부위를 갈아냈습니다. 검은 부분이 사라지고 깨끗한 치아가 드러났습니다. 아말감을 채워놓고 다졌습니다. 30분 작업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간호사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30분 휴식이었습니다. 오후에도 환자들이 계속 왔습니다. 신경치료, 크라운 임플란트 상담, 쉴 틈이 없었습니다. 15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환자를 보는 동안은 다른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요. 외로움도 슬픔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마지막 환자가 나갔습니다. 진료실을 정리했습니다. 기구를 소독하고 차트를 정리하고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먼저 퇴근했습니다. 혼자 남은 진료실 조명을 끄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텅 빈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을 잤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46세 치과 이사 과부 그게 전부였습니다. 1월 둘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녁 7시 진료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미 퇴근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응급 환자라고 했습니다. 이가 너무 아파서 참을 수 없다고. 지금 당장 와도 되냐고. 위치를 물으니 근처라고 했습니다. 10분이면 온다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와서 도와달라고 10분 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한쪽 볼을 손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진료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누웠습니다.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조명을 켰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환자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주름이 있었지만 단정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왼쪽 어금니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많이 아픈가 봤습니다. 아하세요. 남자가 입을 벌렸습니다. 입안을 확인했습니다. 왼쪽 어금니에 큰 충치가 있었습니다. 거의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신경까지 간 것 같았습니다. 방치한 지 꽤 오래됐나 봤습니다. 신경까지 감염됐네요. 많이 아프시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마취 주사를 놓았습니다. 따끔할 거예요. 잇몸에 바늘을 찔렀습니다. 남자가 움찔했습니다. 마취액을 천천히 주입했습니다. 5분 기다렸습니다. 마취가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드릴로 충치 부위를 제거했습니다. 윙거리는 소리. 남자는 눈을 감고 참고 있었습니다. 신경을 제거했습니다. 건붉은 신경 조직이 나왔습니다. 고름도 조금 있었습니다. 소독하고 임시로 메웠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응급처치는 끝났지만 앞으로 몇 번 더 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경치료를 완전히 끝내려면 4회 5회는 더 와야 한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치아 상태가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오른쪽 어금니 3개는 이미 없고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남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아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았다고. 천만에요. 다음 주에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진실에서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환자 이름은 강민우. 58세, 직업란에 회사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 강민우 씨가 왔습니다. 정시였습니다. 진료의자에 누웠습니다. 신경치료 2차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입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세요. 민우 씨가 입을 벌렸습니다. 임시로 메웠던 것을 제거했습니다. 신경관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가는 파일로 신경관벽을 긁어냈습니다. 초도객으로 행었습니다. 다시 임시로 메웠습니다. 40분 작업이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상담을 했습니다. 신경치료는 이외에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금니 3개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비용과 기간을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민우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바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회사 대표시라고 차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시간은 비워둘 수 있다고. 직원들한테 맡기면 된다고. 그렇다면 계속 목요일 오후 6시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결혼하셨냐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환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건 흔치 않았습니다.
과부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실례했다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도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했다고. 8년 전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30살이라고 결혼해서 따로 산다고, 손자도 한 명 있다고 혼자 사냐고 물었습니다.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하고 집에 가고 그게 전부라고, 저랑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웃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눈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다고 말하고 미우 씨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진료실에서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네. 그게 제 첫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우 씨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정시였습니다. 1월 말까지 신경치료를 마쳤습니다. 총 4회였습니다. 매번 신경관을 청소하고 소독하고 매우곤의 번째 방문에서 최종적으로 신경관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씌웠습니다. 신경치료는 끝났지만 이제 임플란트가 남았습니다. 2월부터 임플란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어금니 3개 한 번에 1개씩 수술했습니다. 첫 번째 수술날. 민우 씨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처음이라고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마취하면 안 아프다고. 마취 주사를 여러 번 놓았습니다. 잇몸 전체가 마비될 때까지 민우 씨의 입술이 부어올랐습니다. 마취가 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잇몸을 절개했습니다. 칼로스 그었습니다. 피가 나왔습니다. 거즈로 닦아냈습니다. 뼈에 드릴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드릴 소리가 컸습니다. 민우 씨는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픽스처를 심었습니다. 금속 나사를 뼈에 박았습니다. 잇몸을 봉합했습니다. 1시간 작업이었습니다. 2주 후 2번째 수술, 4주 후 3번째 수술, 3월 말까지 3개의 임플란트를 모두 심었습니다. 이제 뼈와 임플란트가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잠에 4개월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만 와서 확인하면 된다고 민우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매주 못 보는 게 아쉽다고. 저도 사실 아쉬웠습니다. 진료가 끝나면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치아 상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 씨의 회사 이야기. 중소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부품 제조업이라고 30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후회한다고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년 전 개원한 것, 처음엔 환자가 없어서 힘들었던 것, 하지만 이제는 안정됐다고. 민우 씨는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여자 혼자 개원해서 15년이나 쉽지 않았을 거라고. 그 말에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2월이 되자 상담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30분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 씨는 이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성격 차이로 8년 전에 이혼했다고. 아들 양육권은 아내가 가졌다고. 아들이 결혼한 후로는 가끔 본다고 외롭다고 했습니다. 혼자 아파트에 있으면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 1년간 투병했던 것,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힘드셨겠다고. 저도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임플란트 뼈 유착 기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와서 확인하면 됐습니다. 첫 번째 목요일 오후 6시 민우 씨가 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뼈와 임플란트가 잘 붙고 있었습니다.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오라고. 민우 씨는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원장님, 다음 달까지 뭐 보는 건가요? 네, 유착 기간에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저녁이라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환자와 저녁을 먹는 건 하지만 미우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료실이 아닌 곳에서 만나니 기분이 달랐습니다. 민우 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다 보였습니다. 58세지만 잘생겼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원장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다고, 마스크 너로 보이는 눈이 예뻤다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46세가 되도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민우 씨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 진료 때 말고도 보고 싶다고, 괜찮으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5월도 한 번 만났습니다. 진료 후역 식사, 6월 초도 만났습니다. 어느새 한 달에 2번씩 만나게 됐습니다. 진료실에서 한 번, 식당에서 한 번, 6월 중순이었습니다. 민우 씨의 임플란트 유착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크라운만 씌우면 모든 치료가 끝났습니다. 크라운 제작에 2주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에 본을 뜨고 그 다음 주에 크라운을 장착한다고 민우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더 이상 올 이유가 없으니까. 그날 저녁 민우 씨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냐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함께 드라이브 가자고 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민우 씨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함께 강원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러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3시간을 달려 동해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58세 남자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다를 보며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치아도 좋아졌고 인생도 좋아졌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저도 민우 씨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4년간 외로웠는데 이제는 행복하다고. 민우 씨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원장님 사랑해요. 춤이 멋졌습니다. 46세가 되도록 이런 고백은 처음 들었습니다. 남편도 연애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민우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58세 남자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바다를 보며 우리는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민우 씨의 마지막 치료날이었습니다. 크라운을 장착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제 치료가 다 끝났어요. 잘 관리하시면 오래 쓰실 수 있어요. 민우 씨가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좋다고. 원장님 덕분이라고. 천만에요. 잘 관리하시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진료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원장님 이제 저 환자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네, 이제 환자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고백해도 되죠? 이미 바다에서 고백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식으로. 민우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지수진 원장님 저와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46세가 되도록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가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의사와 환자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 그 후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여전히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료가 아니라 데이트였습니다. 민우 씨는 저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예약, 뮤지컬 티켓, 주말 드라이브. 58세 남자의 데이트는 재심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도 기억했습니다. 어느 주말 민우 씨 아파트에 초대받았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였습니다.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우 씨가 직접 요리했습니다. 테이크를 구웠습니다. 의외로 요리를 잘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배웠다고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와인을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 씨의 회사 이야기. 30년간 운영해온 중소기업. 힘들었던 시절, 지금의 안정.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5년간 운영치과 남편을 잃고 혼자 버텨온 시간.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곁에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민우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어도 되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58세 남자와 46세 여자, 12살 차이, 환자와 의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민우 씨는 생각보다 대단했습니다. 5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여전히 왕성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열정적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계속 저를 예쁘다고 했습니다. 46세인데도 피부가 좋다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18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우 씨는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저를 사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밤이었습니다. 민우 씨의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46세지만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7월, 8월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보냈습니다. 민우 씨의 아파트 또는 제 아파트 함께 요리하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58세와 46세 12살 차이지만 우리는 그저 연인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항상 저를 아꼈습니다. 치과일이 힘들면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피곤하면 저녁을 만들어줬습니다. 외로우면 밤새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민우 씨를 챙겼습니다. 회사 일이 스트레스면 들어줬습니다.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꼈습니다. 58세와 46세의 사랑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어느 주말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30살 아들 준비됐다고 느껴서 저도 제 딸을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운문에 살 지으니 민우 씨가 웃었습니다. 우리 공식적으로 사귀자고 숨기지 말고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치과 간호사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민우 씨가 더 이상 환자로 오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9월 첫째 주였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민우 씨와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치과 앞으로 왔습니다.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차에 탔습니다. 민우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뒤돌아보니 간호사들이 창문 너머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남자친구 생기셨냐고? 어제 차에 타시는 거 봤다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냥 아는 분이라고 얼어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아니냐고. 6개월간 오셨던 강민우 씨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사귀고 있다고. 윤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환자분이랑요.
네, 하지만 치료 완전히 끝나고 사귀기 시작했다고. 윤희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른 간호사들도 다 알게 됐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이 환자랑 나이도 12살 차이, 귀에 다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9월 중순이었습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편하다고 환자분이랑 사귀시는 게 왠지 일하기가 어색하다고 충격이었습니다. 치료 완전히 끝나고 사귀기 시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환자일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환자였냐고. 그리고 나의 차이도 많고 사표를 철회달라고 했지만 간호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2주 후 그만뒀습니다. 민우 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우 씨는 미안해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딸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지은이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환자분이었는데 치료 끝나고 사귀기 시작했다고 지은이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58세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보다 12살 많다고 지은이가 놀랐습니다. 12살 차이요. 그럼 거의 할아버지 나이인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물었습니다. 환자였던 분이랑 사귀는 게 괜찮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냐고. 치료 끝나고 시작했으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걱정했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민우 씨를 만났습니다. 민우 씨에게 지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고. 46세 여자랑 사귄다고 했더니 12살 차이라고. 게다가 원래 환자였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민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힘드시죠?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힘들었습니다. 간호사도 그만두고 딸도 걱정하고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나이도 많고 미안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12살 차이, 환자와 의사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계속해도 될까? 주변 사람들을 다 설득할 수 있을까? 민우 씨도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 통화가 줄었습니다. 만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9월 말이었습니다. 민우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서로 조금 거리를 두자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연락이 뜸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문자.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월이 끝나갔습니다. 민우 씨가 그리웠습니다. 매일 밤 울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딸 지은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괜찮냐고? 요즘 안 좋아 보인다고. 괜찮다고 말했지만 지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랑 헤어진 거냐고. 아니라고. 잠깐 거리를 두는 거라고.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분 정말 좋아했냐고. 정말 좋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면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한 달 만에 하는 전화였습니다. 딸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민우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주말에 셋이서 만나자고. 민우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주말에 셋이서 만났습니다. 민우 씨와 지은이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가 지은이에게 잘해줬습니다. 관심 있어 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대학원 공부는 어떤지 힘들지 않은지. 지은이는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좋은 분 같다고. 나의 차이는 있지만 진심이 느껴진다고.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중요한 것 같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되었습니다. 민우 씨와 저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당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우리가 행복하면 된다고. 12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민우 씨가 특별한 곳으로 데이트하자고 했습니다. 남산타워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전망대에서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원장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반지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46세가 되도록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가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47세가 되었고 민우는 59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저는 계속 치과를 운영하고 민우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삽니다. 민우의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함께 돌아옵니다. 딸 지은이도 이제는 민우를 잘 따릅니다. 지난달에 민우 아들 가족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손자가 귀여웠습니다. 민우는 손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59세 남편과 47세. 12살 차이지만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58세와 46세의 사랑.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우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환자와 의사로 시작했지만 진심이라면 괜찮습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과 의사와 환자 46세와 58세 12살 차이의 사랑 아하세요로 시작된 사랑 응원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나이 때문에, 관계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사랑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용기 내세요. 진심이라면 나이와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세요. 당당하게.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원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